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26장.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우롱하고 있다. 마리아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그녀는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로 밝혀진 한 남자와 결혼했다. 남편은 폭음을 일삼는 사람이었다. 남편은 술을 매일 혹은 매주, 매달 마시지는 않았지만 일단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남편은 며칠 동안, 어떤 때는 몇 주 동안이나 술에 취해 살았다. 남편은 아침 8시에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완전히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셔댔으며 모든 것을 토해냈다. 남편은 가정의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고 여러 차례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했다. 남편은 술을 마실 때마다 주변을 참을 수 없는 극도의 혼란 상태로 몰아갔다. 술을 마시지 않는 기간에도 남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뭔가 불길한 일이 당장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과 해소되지 않은 감정의 앙금들이 남편의 마음을 지배했다. 술 마시고 난 다음의 후유증, 그리고 풀리지 않는 또 다른 문제들에 의해 가족의 삶은 뒤죽박죽 되었다. 그들은 결코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곪은 상처를 안고 새로운 출발을 꿈꿨지만 그들은 항상 제자리였다.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을 때가 마리아와 세 자녀들에게는 조금이라도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때만큼은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수년 동안 마리아가 잠시라도 남편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녀의 관심이 다른 곳을 향해 있는 순간마다 어김없이 남편은 만취 상태였다. 마리아가 주말에 집을 떠나 있을 때도, 아이를 출산하러 병원에 갔을 때도, 남편이 집을 떠나 다른 곳을 여행 중이었을 때도 그녀가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는 술을 마셨다. 마리아는 남편이 술을 마시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갑자기 술을 끊곤 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남편의 술을 끊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남편 곁을 계속 지키고 있으면 남편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집에서 남편을 계속 감시함으로써 남편의 술버릇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모든 고통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녀는
통제하는 방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수치감, 당혹감, 불안감이 증폭되고 공동 의존을 동반하는 일반적인 심리적 상처가 더 강해지는 현상을 경험했다. 그 때문에 마리아는 은둔자가 되었다. 그녀는 여행을 가자는 제안도 거절했고 관심을 가졌던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중단했다. 동네 식료품 가게 정도의 거리를 벗어나기만 해도 그녀가 유지했다고 생각하는 삶의 균형이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단호하고 필사적인 노력에도 남편은 여전히 술 마실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남편은 그녀 몰래 집에서 술 마시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가 어쩔 수 없이 밤에 집을 비워야 할 때면 그는 여지없이 술을 마셨다. 어느 날 남편은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해서 자신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경제적 파탄 때문이라고 마리아에게 말했다. 남편은 자신의 술버릇 때문에 가정 경제가 곤란을 겪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남편은 아내가 취업을 해서 재정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자신이 더 이상 술을 마시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술에 취하게 했던 부담감이 사라질 것이라고. 마리아는 남편의 말에 고민했고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그녀는 집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고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몹시 고민스러웠다. 그녀는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직장에 나가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 때문에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될 경제 활동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에 특히 화가 났다. 하지만 그것은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이 남자가 술을 끊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할까. 얼마 안 되어 마리아는 법률 회사의 비서로 채용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을 더 잘해냈다. 공동 의존자는 대단한 일꾼이 된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한다. 요청을 받은 일들은 무엇이든 해준다.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화가 나고 분통을 터뜨리기 전까지 적어도 한동안은 그렇게 한다. 마리아는 자신에 대해 좀 더 나은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들과 만나는 일을 즐겼다. 그것은 그녀가 살아오면서 놓쳤던 것이다.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즐거웠다. 그녀의 상사들도 그녀를 높이 평가했다. 그들은 갈수록 그녀에게 중요한 책임을 맡겼고 그녀는 변호사 업무를 지원하는 자리로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렵 마리아는 남편이 곧 다시 술을 마시게 될 거라는 그녀의 직감, 그녀만의 오래되고 익숙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 느낌이 며칠 동안 들쑥날쑥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마음 한편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불안감이 그녀를 거칠게 덮쳤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속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걱정이 불현듯 다시 엄습해 왔다. 마리아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남편은 자리에 없었다. 남편의 직장 상사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다. 어느 누구도 남편이 있는 곳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손톱을 물어뜯고 미친 듯이 전화를 걸면서 그날 하루를 다 보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모든 게 좋습니다. 문제 없어요. 라고 반응하면서 아무 일 없는 듯 보이려고 애쓰는 그녀의 거칠애를 직장 동료들이 꿰뚫어 보지 않기를 바랐다. 그날 저녁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집에 없었고 남편이 아이들을 놀이방에서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황은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돌변하고 있었다. 남편은 다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공식적인 통보도 없이 직장을 그만둬 버렸다. 오전 10시경 그녀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몇 년 후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 당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고 내가 직접 말이죠. 의문이 생긴다. 누가 누구를 통제한 것일까? 마리아는 남편과 남편의 음주 문제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배웠다. 오히려 남편과 남편의 알코올 중독이 마리아를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